네, 이제 증시는 지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좀 전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죠. 아닙니다. 김정은 아나운서 얘기하려는 걸 제가 다 잘라 먹었는데 어찌 됐건 네, 오늘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기업으로 가죠. 네, 오늘은 첫 번째 기업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G 엔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 증권가에서는 YG 엔터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과 함께 들어왔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중국 내부사에 따르면 YG 엔터가 블랙핑크 공연을 위해 베이징의 국가체육관, 이 스타디움급으로 무려 9만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 가능한 공연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을 예약하기 위한 협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주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즈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참 창피한 얘기죠. 사실 우리 아레나 같은 큰 공연장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항상 맨날 그 어떤 체육관을 무슨 잠실 실내 체육관 이런 데서 하잖아요. 물론 일부 조금 있긴 하지만 하여튼 대규모의 그 수용 인원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중국이 야, 우리 공연장 큰 거 있어. 딴 거 넓고. 그러니까 뭐 뭐든지 해줄게. 라는 뉘앙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엔터가 최근에 이제 그 뭐 하이브죠. 네. 네.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사실 이미지도 좀 타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재료를 섞어버리면은. 네. 오늘 YG 엔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 블랙핑크의 신곡 점프, 뛰어라는 곡이 이제 유튜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도 5일 연속 1위를 그 올라서면서 이제 그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 몬스터나 트레저 같이 이제 새로 나오는 그룹까지도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뛰어의 반응이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간 그 주제곡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K-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블랙핑크의 신곡이 이제 1위를 차지하면서 관심도가 더 집중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중국에 대한 공연 기대감도 이제 나오는데 현재 블랙핑크가 그 앞으로 이제 올해 남아있는 공연이 28회 정도가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28회에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인데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 공연을 할 때마다 생기는 수익도가 굉장히 큰 이제 그 엔터 시장에서 하반기에 28회가 남아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의 실적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만약에 공연 시장을 블랙핑크에 오픈을 한다고 하면 추가되는 그 기대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콜드플레이가 한번 공연을 했었던 고향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한 이후에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투어를 나가고 이제 월드 투어 싱가포르까지 해서 이제 투어 일정이 있는데 28회가 남아 있고 지금 베이비 몬스터도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저의 신곡 발표 앨범도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 하이브나 JYP 엔터에 비해서 YG 엔터의 그 좀 더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공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수익이 이제 그 집계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25년 매출은 작년 매출에 비해서 5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치에서 이제 영업이익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하이브는 지금 현재 조금 오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메인 아티스트에 대한 좀 파워가 약간 그 타사 이제 뭐 YG 엔터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제 YG 엔터는 그런 모든 이슈나 트러블을 조금 더 먼저 그 맞고 나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엔터 기업으로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터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그 대중들의 반응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대중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중국 정부의 그 심리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투영을 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는 블랙핑크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블랙핑크 가지고는 장난 절대 안 친다. 블랙핑크는 정말 우리한테는 중요한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너무 큰 기대감이 동시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9만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에 대해서 예약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정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완연한 건지 공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중국 관련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엔터부터 한한령 해제 관련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다만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게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지면 담아서 3분기, 4분기 오를 때 수익을 챙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얘기네. 다 알고 있네요. 뭐. 근데 이 음악이라는 물론 이제 그 경영자의 그거는 그냥 지금 이제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통과됐고 진행하지만 오너리스크라는 거는 절연? 잘 짜내려면은 네. 또 새로운 기업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분리를 좀 시켜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음악이라는 것은 항상 뭐 시대, 뭐 이념 사상이 어디 있어요? 뭐 국경도 없고 사실은 뭐 시대나 뭐 세대를 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뭘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 내공의 힘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DNA 자체에 한이 서려 있거든. 막 울분이 막 응? 저만 그런가요? 네. 이 울분이 잘 녹여 들어가는 그 컨텐츠는 어느 나라에든 잘 먹힌다. 뭐 블랙핑크가 아니라 뭐 레드핑크가 됐든 뭐 죄송합니다. 이거 옳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블랙핑크 좋아해요. 네. 그래도 요즘 OTT 보면 그 뭐죠? 애니메이션의 갓쓴 그 네, K-pop 데몬 헌터스. 갓데몬인가? 뭐죠? 그 K-pop 네. 데몬 헌터스. 그런 것도 뭐 하나의 큰 또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그러니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소니에서 제작을 해서, 뭐,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K-팝에 대한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과 그에 대한 흥행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네. 상황에서 K-팝에 대한 관심도도 앞으로 뭐 예전에 뭐 일본 문화라던가 아니면은 그 미국의 락 문화가 글로벌적으로 유행했던 것처럼 K-팝의 유행이 지금부터 더 심화돼서 앞으로 한 10년까지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오너 리스크까지 포함해서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가장 먼저 한 기업으로 치자면 YG엔터가 가장 먼저 이제 모든 홍역을 다 치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의 공연 상황은 이제 베이징이나 뭐 중국의 공연 그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앞으로 남아있는 공연 횟수와 3분기, 4분기의 실적 기대감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올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엔터사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YG 엔터를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해서? YG엔터는 지금 오늘 좀 강세를 보여서 한 9만 원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매수 관점 충분히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2분기의 성장세보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3분기와 4분기가 더 기대된다. 올 한 해 매출액이 발표되는 그 시점까지는 매수 관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매수 의견에. 지금 당장은 당장 엔터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데몬 헌터스도 좋고 네. 기대감이 많다 보니까 한한령이라는 큰 범위에 있는 종목들을 담고 싶긴 하지만 엔터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행간의 맥락을 잘 보면은 에이펙 정상회담, 미중 정상, 한미중, 네. 네. 요 구도, 그게 우리가 지금 상당히 기대하는 그 부분인데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가시화가 될 경우에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네요. 네. 화이팅! 아니 다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마음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탈락이에요? 드는데
그래도 엔터에 대해서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렇지. 언제 들어갈지 타이밍을 좀 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사실 오늘 주가가 뭐 조금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약한 약보합 정도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만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뭐 이제 시작의 또 출발 신호탄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96,000원 정도까지 저번에 전고점을 기록하고 다시 9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뭐 다시 좀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3분기를 기대하는 시작점으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기업은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기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선주내에서 삼성중공업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조선주, 사실 이 올해 시장의 주도주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조방원이라고 하죠. 하지만 조방원이 쉬어가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국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의 점유율이 상승되고 있고요. 건조 속도도 빠르고 관세에도 강한 섹터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최근 MRO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가시성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의 FLNG, 중국과 견주더라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대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자, 저희 나인유 대표는 삼성중공업 내지는 조선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조선업은 뭐 수주 산업에 대가 대표적인 이제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 산업의 특징상 이제 어느 정도 수주가 많이 몰리고 수주 모멘텀을 쌓아갔을 때 이제 주가는 선반영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증명이 되느냐의 여부인데 여기에서의 주가 상승률은 이전에 수주를 계속 쌓아가던 상황하고는 조금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수주 산업 특징상으로는 지금은 이제 주가의 그 가파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다른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하고 조금 다르게 해양 플랜트하고 그 플로팅 LNG라는 이제 그 부유 LNG 그 시설에 대한 이제 그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마진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선사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쌓아온 수주 실적도 한 30조 가량이 되면서 앞으로의 그 이제 실적까지도 계속해서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에서 수주했던 부분이 이제 계약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그 분야 그 규모가 한 4조 이상 되면서 한 25조 정도의 수주 잔고 뭐 그 부분도 물론 높은 부분이지만 이제 삼성중공업이 약간은 이제 뭐 MRO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미국의 선박 군사용 선박 같은 분야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보다는 하나오션 등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그 주가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썩 매수 관점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그 관망. 예, 관망 매매 의견을 좀 전략으로는 관망 의견을 드리고요. 삼성중공업보다는 조선주에 한해서만 본다면 하나오션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오션. 김주영 아나운서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조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엔 제가 별로라고 안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뀔 수 있으니까. 아니, 딱 휴먼 인디게이터. 네. 아니,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뭐 오늘 평택 피포 공장에 마감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끝나자마자 평택 공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 걸 수주를 받기도 했고요. 네. 이건 뭐 한 매출의 4% 정도에 뭐 달한다라고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그룹 전반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또 저는 앞으로 MRO, LNG
LNG에서 어마어마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최근 올 초에 주도주였던 조선주가 조금은 쉬었지만 네. 이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호재가 나올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LNG라는 사업 그리고 LNG 분야에서의 MRO라는 사업에 삼성중공업이 그 어떤 세계의 나라와 비교해서도 탑티어의 그 위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네. 매수? 적극 매수. 동의.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선업종, 조선에서, 그러니까 뭐 이 조선소를 가면 딱 그 상징성이 있죠. 뭐 기사에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그 주황색의 크레인, 골리앗. 네. 네, 골리앗 크레인인데, 사실 한화오션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호하는 기업군이에요. 왜냐하면 그 경쟁력이라든지 사세 확장 다 좋은데 한화는 조금 약점이 반도체가 자꾸 제가 뭐 걸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노이즈만 없다면은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특히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서 지금 전경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그 660톤짜리 골리앗 크레인 빡 올려놓고 로고 딱 찍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침을 안 흘릴 수가 없어. 군침이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이제 군함이나 군함에 들어가는 이제 그 지원함들 그런 것들을 조금 레퍼런스를 쌓기 시작하면은 물꼬가 트이면은 이게 쭉쭉 들어오거든요. 아마 관세 협상하고 맞물려서 조금 잘 타결이 되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련되게 잘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가격 그냥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네. 동의. 자, 우리 동의. 죄송합니다. 네, 우리 나인지 전문가는 조금 관망. 물론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트레이딩 할 때. 그죠? 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물론 좋지만 그리고 고부가 가치의 선박과 LNG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해양 플랜트에 특화되어 있는 면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뭐 전쟁이 조금 더 이제 그 완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휴전이 되고 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게 되면 LNG나 해양 플랜트에 대한 이제 가치가 조금은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이 미국의 이제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같은 업종 내에서 삼성중공업보다는 그래도 한화오션 쪽을 좀 비중을 두시고 뭐 우리는 뭐 굳이 구분은 없이 그냥 저는 삼성중공업도 나쁘지 않은 뭐 적극적인 공략. 그러니까 엔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자꾸 너무 공격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자꾸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이슈가 나올 때 그 종목을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색깔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의 의견은 잘 참고하시고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